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요즘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돌풍이 부는 데도 있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간판이 떨어져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덮치는 사고까지, 이렇게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 김종문 전도사의 세상클릭TV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이슈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분석하는 통찰력 구단, 김종문 전도사의 세상클릭TV입니다. 김종문의 일침직언입니다. 자, 요즘 이제 선거가, 이제 공천이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자, 어느 때든 간에 이 공천이 시작이 되면은 참 신경이 많이 쓰이고, 누구나 다 자기가, 최고의, 선량이라고 이렇게 주장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돌이켜보면, 당의 입장이나 또, 타인들의, 다른 사람들의 일반적인 여론을 경청해 보면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현역 의원 같은 경우는 막강한 권한을 가졌던 그런 시절에 자기들이 내뱉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또는 행동 한 가지 한 가지가 이번 공천 과정에서 이제 그 발목을 잡게 되는 그런 경우를 가끔 봅니다. 이만큼 이제 그동안 우리가 평소에 하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실감하는 그런 기회가 이제 공천 시절에 오면은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오늘 저는 세 사람의 경우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 이제 공통점이 있죠. 공관위원장들입니다. 한 사람은 미래통합당의 김영호 공관위원장, 또 한 사람은 한선교, 이제 미래한국당이죠. 미래통합당의 통합당의 그 자매정당, 야권에서는 위성정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저는 위성정당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매정당. 그리고 공병호 공관위원장, 오늘 이 세 사람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하고 일침직언이라기보다는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이제 그 김영호 위원장 같은 경우는 물론 사퇴는 했습니다만 그분이 평소에 걸어온 발자취를 보면은 정말 대한민국 입법기관의 입법부의 그 국회죠. 족적을 남긴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의장까지 했으면 최고의 경직까지 할 건 다 했죠. 그렇다면 이제 이 나라를 위해서 이바지한 것도 많고 또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권력을 행사하고 명예를 얻을 만큼도 얻었던 사람이다. 해서 그동안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정치를 그만두고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생활하는 모습이나 또 그가 저술한 책을 지난번에 저희들 방송을 통해서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침직언 시간에 공관위원장이 워낙에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시기라서 본인이 저술한 책을 한번 읽어보시라 하고 우리 그 일침직언 시간에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을 한번 읽어봤더라면, 다시 읽어봤더라면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가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런 아쉬움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사람은 왜 그렇겠습니까?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행사했던 그 사천 논란, 그리고 이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했다. 저는 정치력이 없다고 보는 거죠. 정치를 바라보는 통찰력이 부족했다 하는 겁니다. 자, 시대 정신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의 시대 정신은 이번 총선과 다음 대선의 시대 정신은요, 무엇보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천은 뒤로 하고라도 이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거나 또 부적절한 자를 공천했다는 것이 저는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나중에 이제 공통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김영호 위원장의 사퇴의 원인은, 실패의 원인은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끝난 사람을 가지고 길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다음 이제 한성교 대표로 넘어갑니다. 자, 한성교 대표 미래통합당에서 불출마 선언하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죄의 말을 눈물을 머금으며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국민들은 그를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으로 봤습니다. 자, 불출마가 정치인들에게는요, 이 불출마라는 것이 정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진정 어린 모습으로 봐줘도 괜찮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국민들은 그의 진정성을 믿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가 불출마 선언한 것은 미래 한국당의 자리를 옮기기 위해서 불출마했다는 계산적인 불출마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과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사과도 진정 어린 사과였더라면 그가 보여준 형태는 이런 것이었겠느냐. 거기도 진정성이 결여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사태의 얘기는 이거죠. 권력을 내려놓고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을 하겠다라고 했던 그 모습이 막상 다시 권력을 잡기 위한 준비 단계가 아니었겠느냐. 이겁니다. 막상 당대표를 시켜놓고 보니까 그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잡기 전에는 무엇이든 다 내어놓을 것 같은 그런 입장이었는데 막상 권력을 쥐고 보니까 욕심이 났던 거죠. 이것이 한성교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초심은 잃어버리고 미래통합당의 자매정당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독주를 하게 된 것이죠. 왜 자매정당이 탄생됐는지에 대해서는 뭐 국민 여러분이나 저나 다 익히 알고 있습니다. 4+1에 대한 연동형 비례대표를 날치기로 통과한 것에 대한 대응 방법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철저히 상의를 하고 공천 심사를 했더라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공병호 공관위원장, 이 사람 또한 광야에서 조금은 놀았습니다. 저는 평소에 광야에서 자주 만난 적이 있었죠. 그때마다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뭔가 깊은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공관위원장이 된 것을 보고 저는 의아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자, 의아스럽게 생각한 것은 염려의 얘기였죠. 평소에 제가 봐온 공병호 위원장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경험이 많다 해서 그 일을 다 잘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염려했던 바 같이 공병호 위원장은 정치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정무적인 감각이 좀 떨어졌다. 오로지 자신의 생각만 가지고 독주를 했다. 이건데요. 이것은 정치력이 부족하다기보다도 인격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고집이죠. 이 판이 왜 이렇게 전개될 수밖에 없었는지
본인이 광야에서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유튜브 방송을 하며 취재를 했던 그 경험이거든요. 아마도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에는 부족했다. 무엇 때문에? 본인의 독주와 고집 때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승민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나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정치인은 했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시대적인 흐름에 있어서 유승민은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착하고 좋고 나쁘다는 관점에서 또 다른 해석이 되는 거죠. 아무튼 문재인 정권이 좌파 정권이 탄생되도록 만든 가장 강력한 본인 바로 유승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권성동 아니겠습니까? 또 김무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광야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생각이고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관위원장, 한국당의 공관위원장 등 정도 되는 사람이 그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었다 하는 것은 뭐 공천 결과에 대해서는 불보듯이 뻔한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을 짧게 한번 평가를 해봤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한성교 대표가 어저께 4시경에 대표 사퇴를 했습니다.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그 시간에는요, 시민단체에서 그리고 당 중앙위원회에서 당사 앞에 몰려가서 한성교 사퇴를 외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시간이 아이러니하게도 일치가 됩니다. 제가 취재를 했거든요. 자, 아침 8시에는 국회에서 사퇴 주장을 했습니다. 공천 파행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이렇게 사퇴 주장을 했고, 다시 3시부터 영등포 당사에서 한성교 사퇴, 공병호 사퇴를 외치며 시민단체에서 그리고 당 중진들이죠. 가장 핵심적인 조직들 아니겠습니까? 중앙위원회에서 몰려가서 당사 앞에서 한성교 사퇴를 외치고 있는 그 시간에 한성교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간에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그가 남긴 말이 참으로 웃기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을 가지고 권력 행사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향한 거였습니까? 그 시간에 당사 앞에서 외치고 있는 당 중진들과 시민단체들을 향해서 한 얘기입니까? 이들이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입니까?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변자입니다. 그럼 그가 누구를 향해서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이라고 외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자가당책입니다. 그 자세부터 한중현은 틀려먹은 겁니다. 국민들을 그런 식으로 개돼지로 생각하면서 자신을 뽑아주는 도구로 일시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은 이제는 더 이상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결론입니다. 그것이 만약 황교안 대표를 향해서 또는 그 누구를 향해서
한 말이라면 그 또한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당이 태생된 이유부터 알아야 됩니다. 왜 생겼죠? 민주당과 4+1 한 이 군소 정당들이 꼼수를 부려서 국민을 기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와중에 태동된 한국당이라면 그가 대표로서 취임할 때 임해야 될 자세가 다릅니다. 국민들의 목소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라고 외칠 때 그럼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단지 자기가 대표를 맡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불출마를 선언했고 이번 공병호, 한성교, 김영호 이 세 작자가 공천 파동을 이렇게 만든 것은 거의 역적에 가깝습니다. 물론 전부 다를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치권을 향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내고 해도 듣지 않으니 솔로몬 재판의 어머니의 지혜같이 시민단체에서 그러면 친어머니의 입장으로 시민단체가 돌아가야 된다라고 외치는 분도 계세요. 그만큼 현실은 안타까운 현실이고 긴급하게 돌아간 현실이라는 겁니다. 정말 이번 4.15 총선이 좌파 정권의 승리로 돌아가면 이 나라는 끝장이 난다는 절박함을 갖고 있는 국민의 목소리를 전혀 귀담아 듣지 않은 이 세 사람들입니다. 김영호, 한성교, 거기다가 광역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던 공병호 위원장까지 누구도 이번 공천의 책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의 고집과 개인의 정치 욕심, 권력력을 위해서 칼자루를 휘두르는 것은 보복입니다. 그건 보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적으로 물갈이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개혁이 아닙니다. 우리는 좌파 정권의 미투 사건을 잘 봤지 않습니까? 그것과 다를 것이 뭐가 있죠? 개인의 원한을 풀기 위한 공천이 바로 사천입니다. 더 이상 지도자로서 나설 위인이 못되고요. 국민께 사죄를 해야 될 입장인데도 한성교는 한 줌 한다는 권력을 가지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영호와 한성교는 그리고 공병호 위원장은 석고대죄하고 국민께 사죄를 해야 합니다. 아직 사죄하는 사람이 없이 자기의 변명만 하고 떠나는 자들인데 이 시간 이후 빠르면 좋습니다. 국민 앞에 90도 머리를 조아리고 사죄하기 바랍니다. 김정은 전도사의 세상클릭TV 1침 시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보수가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